가야는 정말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까요? 교과서에서 한 번쯤 들어본 그 이름인데요. 왜 아직도 논쟁이 끝나지 않았을까요? 이야기는 일본 서기 한 줄에서 시작됐는데요. 야마토 조정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기록이었죠. 그 무대가 바로 가야 땅이었거든요. 이 주장을 임나일본 부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본이 가야의 통치 기관을 두었다는 이야기죠. 한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었는데요. 근거가 정말 그렇게 단단했을까요? 일본 서기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기록된 사건보다 한참 뒤에 편찬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과장과 윤색이 섞일 수밖에 없었죠. 특히 천황 권위를 높이려는 목적이 강했는데요. 외국 땅을 다스렸다는 이야기는 좋은 도구였고요. 그래서 임나 기록은 의심부터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일본 학계 일부는 다르게 봤거든요.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논쟁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어요.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던 거죠. 한국 학계는 정면으로 반박을 시작했는데요. 임나는 가야의 일부 지명일 뿐이라고 봤고요. 통치기관이라는 해석은 무리라고 본 거예요. 고고학 자료가 전혀 뒷받침해주지 않았거든요. 가야 무덤에서는 가야의 유물이 쏟아졌는데요. 철제 갑옷, 마구, 토기까지 가야가 그 자체였죠. 일본 양식 통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흐름은 정반대로 흘렀던 것 같은데요. 가야에서 일본 열도로 사람과 기술이 건너갔거든요. 이 사람들을 가야계 이주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이 가져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철 다루는 기술이 그 중에서도 핵심이었거든요. 말을 다루는 마구 기술도 함께 흘러갔고요. 그리고 토기 빚는 기법이 결정적이었는데요. 그렇게 일본 땅에서 등장한 것이 스웨키 토기예요. 회청색 단단한 그릇으로 일본을 바꿔놓았는데요. 그 뿌리가 가야 토기와 거의 똑같았거든요. 형태와 굽는 방식이 그대로 닮아 있었던 거죠. 지배자가 아니라 스승의 흔적이었던 셈이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가야를 지배한 게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가야가 일본의 기술을 전해준 쪽이었거든요. 흙을 다루는 솜씨, 가마의 온도를 잡는 법까지요. 그 모든 게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흘러갔던 거죠. 일본 학자들도 이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웠고요. 토기의 닮은 모양이 너무 분명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임나일본 부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한번 굳어진 학설은 정말 끈질기게 살아남거든요. 정치적인 이유까지 얽히면 더 그렇고요.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였던 거죠. 가야가 약했다고 말해야 지배가 자연스러워 보였으니까요. 역사를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한 셈이었죠. 하지만 땅속에서 나온 증거는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가야 무덤에서는 정교한 철기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지배받은 나라에서 나올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철 갑옷, 말장식, 화려한 칼까지 있었죠. 오히려 일본 무덤에서 가야식 유물이 발견되고요. 이건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거였죠. 그럼 일본 서기의 기록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학자들은 그 기록을 다시 꼼꼼히 들여다봤는데요. 그리고 곳곳에서 이상한 점들을 찾아냈죠. 날짜가 맞지 않거나 인물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손을 댄 것처럼 보였죠. 일본 서기는 8세기에 편찬된 책이었는데요. 가야가 사라진 지 거의 이제 200년이 지난 시점이었고요. 그 사이에 공백은 결코 작지 않았던 거죠. 그동안 기록은 여러 번 다시 베껴졌을 텐데요. 베끼는 과정마다 의도가 끼어들 여지가 있었거든요. 특히 야마토 조정은 자신의 권위를 키우고 싶었죠. 그래서 한반도 남부를 자기들 영향 아래로 그렸고요. 그런 정치적 욕망이 글자 사이에 스며든 거예요. 그 흔적이 바로 임나일 본부라는 단어였죠. 한국 학계는 그 부분을 가장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기록 하나만으로 역사 전체를 단정할 수 없으니까요. 고고학적 증거와 함께 봐야 진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 학자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죠. 공동 연구라는 새로운 길을 열었던 거예요. 토론은 쉽지 않았고 충돌도 많았는데요. 그래도 사실에 가까이 가려는 노력은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결론 하나에 다다랐는데요. 양국 학자들이 함께 모여 사료를 펼쳤는데요. 임나일 본부설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일본 교과서에서도 그 표현이 빠지기 시작했죠. 물론 모든 갈등이 사라진 건 아니었는데요. 일부 우익 인사들은 여전히 옛 주장을 고집했거든요. 그런데 사료와 유물은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었죠. 가야는 일본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가야가 외의 문화를 전해주었던 쪽이었고요. 철기 기술도 토기 기술도 가야에서 건너갔거든요. 왜 왕실은 가야계 이주민을 귀하게 대우했죠? 그들의 기술 없이는 나라를 운영하기 어려웠으니까요. 스웨키 토기는 그 흔적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줘요. 가야 토기와 모양도 굽는 방식도 똑같았거든요. 결국 일본 고대 문화의 뿌리에 가야가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왜 그 사실이 오랫동안 가려졌던 걸까요? 역사 해석에는 그 시대의 정치가 끼어들었거든요. 지배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과거를 비틀었던 거죠. 그래서 임나일 본부설은 학문이 아니라 도구였고요. 진실은 땅속 유물들이 끝내 다시 끌어올렸어요. 쇠와 흙이 거짓을 천천히 무너뜨렸던 셈이죠. 지금도 가야 유적은 계속 발굴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무덤이 열릴 때마다 새 이야기가 나오죠. 2023년에는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이 되었고요. 잊혀졌던 나라가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오랜 침묵 끝에 가야가 다시 살아난 셈이죠. 가야 사람들의 솜씨와 끈기는 정말 대단했는데요. 그 손끝에서 동아시아 문명이 함께 자라났거든요. 작지만 결코 작지 않았던 나라였던 거죠. 지배받기는커녕 오히려 영향을 준 강국이었고요. 그 사실을 우리는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된 거예요. 역사를 다시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겠죠. 가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새로운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때마다 가야는 더 또렷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가야는 잊혀진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바로 알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